새정치연합, 야당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도요,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시청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엊그제 당정청 협의에서 노동개혁에 매진하겠다 했는데요, 전 노동개혁 잘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당사자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건요. 자, 당사자 누굽니까? 먼저 국가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그리고 고용을 하는 고용주들, 뭐 정경련, 경총, 상의, 대한상의 이런 데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조직, 민주노총, 한국노총 아닙니까? 또 뭐 공공기업노조 뭐 이런 거 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조직들일 거고요. 자, 노동개혁은요, 이 3당사자가 각자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나올 때 야당이 들고 나오는 이야기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공무원 때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요. 그때 사회적 대타협이라 해놓고 사회가 누굽니까?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사람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는 아무도 없고요, 여야당 공무원 노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뭔 사회적 대타협입니까? 교수들 몇 사람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이쪽 저쪽에 다 연관돼 있죠. 그 대한민국은요, 진짜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 대타협이 되려면요, 당사자가 허심탄회하게 자기도 양보할 거니까 확실하게 당신들도 양보하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사회적 대타협이지, 지금 한국에서 각종 4대 개혁에 나타나는 사회적 대타협은 결국은 개혁 대상의 입장을, 사회적이라는 입장을 붙여줘서 마치 개혁 대상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인 것처럼, 남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을 방해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당이요,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이렇게 기어들면 안 됩니다. 임금 피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 유연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는 어제 제가 TV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자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본사와 하청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중장년 노동자들과 청년 노동자들 세대 간의 세대 양극화, 이런 이중적 노동 구조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 아니면 더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정부는 650만 하는데 저는 뭐 한 850만도 넘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직장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대로 월급 받는 노동자들 150만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격차가 나 있는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렇게 가까운 돈을 받는 대기업의 노조들이 대한민국의 노조의 중심에 서서 모든 노동정책을 자신들 위주로 갖고 갑니다. 철밥통들이죠. 거기에 그야말로 생계임금도 안 되고 저임금, 불평등 임금을 받는 이런 노동자들이 위치를 개선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적입니다. 뭐 100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면서 뭐 메이데이나 이럴 때 노래 부르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같은 노동자들 아닙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지난번에 하이닉스 건 사례 들어서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임금 인상은 10% 떼줬다고 하청업체들한테.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에서요,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월급을 달라고 노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요, 사회적 대협약을 맺을 때 노동자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적 타협이 되겠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는 이만큼 양보하라, 또 사업자는 이만큼 양보하라 해서 오늘날 선진국가의 노사 대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은요 무조건 노동단체들 편듭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큰 대형 노조들 편듭니다. 자, 지금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거는요 850만쯤 되는 비정규직, 그 다음에 하청, 간의 수공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임금 불평등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들, 뭐 자영업자들은 거의 노동자보다도 못하죠. 거기에 또 종사되어서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파견 근로자들, 또 지금 뭐 한번 보십시오. 경비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아파트의 경비원들,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특수직이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야당의 대표라는 분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가지고 임금을 많이 주면 그 임금이 소비로 가서,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줄 돈이 올려줄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위소득의 노동자들 월급을 다 올리자는 겁니까? 생활임금 하는데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요. 자, 생활임금 주면 좋지요. 뭔 돈에서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가요, 대기업 몇 개 빼놓고는 지금 나머지 한계선상을 다 헤매고 살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임금이 뭔 돈으로 됩니까? 결국 그렇게 가면요 올릴 만한 데는 올릴 거고 나머지는 못 올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거고, 임금 양극화만 더 심화될 겁니다. 정말 공자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노동계획이 된다고요? 새누리당이 뭐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노동계획이 저절로 됩니까? 철밥통도 이런 철밥통이 없고요. 야당은 정말로 황당한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정말로 야당이요 내년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소득주도 성장론 이야기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말장난하면 안 되죠. 야당 안에서도 말장난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가는데요, 전부 아마 노동계 조금 진짜 한 5% 내놓고 이게 계획인 것처럼 할 거고요, 야당 노동계 가는 만큼 뒤에 따라서 숨어서 갈 겁니다. 여당 임금 피크제 노동유연화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여당이요 임금 피크제가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임금을 그때부로 이제 깎겠다 그러면서 정년을 연장한다. 지금요 정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저임금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안 지키고 있고 240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안 되는 대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견 근로를 빙자한 정말 없는 노동자들 탄압, 이런 것부터 정리 좀 해야지요. 어찌 그렇게 큰 대기업에 금융기업의 노동자들을 넣고 그게 한국의 노동자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고요, 퇴직 이후에 연금도 다 있고 저축도 있어요.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리가 없어서 백수로 지내는 사람. 대한민국의 임금 불평등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4.5배쯤 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임금을 정의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위소득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OECD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새정치연합은 그런 걸 다 까발려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노동 전문가들 많고 한국노총위원장도 그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까발려가 야당이 할 거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극히 일부뿐이다. 그걸 진짜 심각한 건 이런 문제다. 자, 이런 문제를 하나씩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알면서 안 한다고 봐요. 왜? 이런 문제를 까발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돼 있는 대기업, 그야말로 기종 노조들의 행태들도 밝혀지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안티테제만 노동자 편에 서서, 양대 노총 편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시간 끌어가면서 적당히 노동자들과 짜고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고 하고 뭐 청와대는 목소리 높이고 당은 뭐 그러다가 합의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만한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노동 개혁도 하게 될 겁니다. 뻔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말 넘기면 야당 이야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년은 혁신안으로서 사무총장을 없애고 조직 총무본부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사무총장이 되었던 최재성 총장은 이제 총무본부장이 되겠죠. 자,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제왕적 총리제가 되려고 한마디로 당직들을 다 약화시켜서 그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제왕적 총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척한다.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문재인 대표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신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당이 창당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을 더 해야 된다. 정봉주 의원이 아주 악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보자, 뜻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약칭이죠. 온갖 잡종 양아치들, MB한테 붙어있던 사람들이 배지 달아주고 당에서 야당으로 와가 새정년에 있다. 자, 엊그제 새정년 최고위원회에서 유성희 최고위원, 얼마 전에 봄날은 간다를 불러서 스타가 된 분입니다. 유성희 최고위원이 전봉주 전 의원 BBK 때문에 잠깐 옥살이를 했죠. 특별 사면을 건의하자. 이러니까 이용덕 최고위원,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죠. 종이라고 해서 둘이 싸움이 세게 붙었습니다. 앞으로요, 새정치연합 회의에서 우리 참 재밌는 장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러닝구와 백바지, 러닝구입니다. 러닝구. 경상도에서는 와이셔츠 안에 입는 하얀, 그걸 뭐라 그러면 속옷을 러닝구라 그럽니다. 그거 왜 러닝구인지 모르겠어요. 러닝 셔츠라고 해가지고 러닝구인데 뭐 운동할 때 그거 입고 뛰는 사람 뭐 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친노와 비노가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출발했는데 2013년 내내 1년 동안 서로 갈라쓸 명분을 찾는다고 싸웠습니다. 텔레비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당의 공식 회의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동교동 꼴통들을 상징하는 이건 친노 발언입니다. 동교동은 런닝구가 되고, 왜? 그때 싸울 때 동교동에 당에 왔다 갔다 하는 힘 좀 쓰시는 분이 양복과 셔츠를 다 찢고 벗고 런닝구 바람으로 친노를 멱살을 잡았습니다. 친노는 또 백바지입니다. 왜 백바지냐? 유시민 의원이 일산에서 노정권 출범하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백바지와 위에 캐주얼 자켓을 입고 국회를 첫 등단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안 맞다고 내려가라고 야단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친노는 백바지입니다. 그래서 그 난투극을 러닝구와 백바지 싸움이다 이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러닝구와 백바지 싸움 생중계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